저는 일상의 순간들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회화로 표현하는 작가 오지은입니다. 저는 털이 수북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털이 수북하다라는 말은 바람이 불면 그걸 그대로 느끼고, 물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수증기 때문에 축축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미세한 털들이 그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중심은 박혀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감정을 굉장히 촘촘하게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이제 피부로 닿고 이렇게 바람을 느끼고 삶을 느끼고, 그게 꼭 그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정말 어디 멀리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곧게 서서 그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감정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나를 막 통과하고 나를 뱉어내기도 하고 튕겨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율이 생겨요. 왜냐면 그게 인생이랑 닮아있기 때문에. 그 녹색 현기증이라는 개인전을 준비할 때 두 가지의 장소가 이제 혼재돼서 그게 풍경 작업으로 나왔는데요. 한 가지 장소는 돌로미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곳인데 거기를 22년도에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돌로미티는 정말 그 뾰족한 산들로 마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중심이 있고 그 주변을 돌로미티라는 산이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굉장히 뾰족한 산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자연이 이렇게 답답할 수도 있네 라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원근법을 생각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멀리 있는 산은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장소에서는 멀리 있는 산이 멀리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모든 게 다 선명한 거예요. 막 초록의 색깔이 너무 선명해서 나를 찌를 것 같고, 연두색이 왜 이렇게 날 것의 색깔이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실제로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숲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는 것들을 그냥 가까이서 한번 경험해 볼까? 이러고 숲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 뾰족해서 너무 날카롭고 선명하고 나를 찌를 것 같던 그런 돌들이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고, 멀리 분명히 있는데 너무 선명해서 이상할 것 같은 연두색들이 내 가까이에 오니까 그 시각적인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촉각적이게 이런 풀들이 나한테 다가오면서 그제서야 좀 안도감이 들고 현기증이 멈추고, 돌로미티의 시각적인 공포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산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도감을 느꼈던 그 시간을 담은 작업이 어둡고 차가운 희망이라는 작품이에요. 돌로미티에서 제가 막 너무 현기증을 느끼고 막 힘든 감정을 느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공황장애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전주로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전주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회복됐고, 그 회복과 행복의 한 90%가 차지하는 게 전주의 자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실로 가기 전에 전주천을 되게 자주 가서 보고, 오래된 버들나무들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그 장면들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이 머무는 곳에 그런 그림, 5m짜리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된 거예요. 전주 레전시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전주 레전시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기 하루 전날에 어떤 정책 때문에 그 나무들의 3,000그루가 다 베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장소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많은 나무들이 어떠한 정책 때문에 다 베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거를 마주할 용기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 나무들은 정말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사진 그리고 내 그림에만 남아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아침에 눈을 뜨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엔가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경북에 있는 산불. 저는
그 산불이 이어지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뉴스 보면 오래된 절이 소실돼서 스님이 부처님 저희 때 이거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소실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스님이 오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과 이런 사건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다시 이러한 자연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자연 풍경을 그리면서 느꼈던 뭐 쾌와 어둠, 이게 어떤 인간의 내밀한 감정과 삶과 닮아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보았던 자연의 뭐 정책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뭐 재난에 의해서든 변화했던 자연의 이면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미술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늘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가 예술은 사회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의 이면을 담는 게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내가 배운 공부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 이면 이런 것들을 예술가는 예술 작품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곧 혁명과 닮아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구룡마을에 직접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그 처음 갔던 순간을 잊지를 못하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쫄래쫄래 이렇게 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미 그런 카메라와 외부인의 시선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거예요. 거기 주민들은. 그래서 할아버지가 앉아서는 학생 너는 왜 여기 왜 왔냐? 너는 뭐 찍으러 왔냐? 물었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림을 그리려고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뭔데 이 사람들의 날 것의 삶을 내가 찍을 수 있지? 내가 그림 그린다고 하면 다야? 막 이런 생각이 스스로 막 수치심이 막 올라왔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건에 매료되고 어떠한 현장에 매료된다고 해도 그게 나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일 경우에는 그 거리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 거리감을 인정하면은 반드시 자기 검열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 솔직한 말로 나는 거기에 매료됐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사회에 대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고 라기보다 진짜 솔직한 말로 나는 이걸 그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리고 싶다라는 욕망, 그 화가로서의 욕망이 나한테 더 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겪지 않았던 사건들을 회화로 담아내기에는 아직 덜 컸다? 이 사건의 무게보다 그 무게보다 얇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주제로는 안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어요. 저는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럼 나는 뭘 그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런 고민들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냥 나를 그려보자. 이게 저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술 작품과 예술가를 분리할 수 있나? 누군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도 말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리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술가의 삶과 작품이 닮아 있길 바랬어요. 작업의 작가가 느껴진다. 내 작업에 오지은이라는 사람이 느껴진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는 장면들이나 풍경들이 어디 멀리서 레퍼런스가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간 장소들을 그리잖아요. 근데 자연이라는 소재나 풍경화라는 거는 굉장히 미술사적으로 오래된 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풍경화는 왜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의 풍경화는 옛날의 풍경화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뭐 원근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풍경을 그대로 합폭에 옮겨오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캔버스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 작업을 볼 때 캔버스 밖에까지 이렇게 붓질이 뻗어나가는 것 같은 상상?
또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화폭 안에는 그리고는 있지만 이게 이 안에서 정돈된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도 뭔가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면들을 편집해서 그리거든요. 그 편집이랑 하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들이 앞으로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옆으로 쌓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저는 편집된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장면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림으로 담아내거나 할 때 어떤 중간에 편집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게 이제 삶에서도 이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집된 풍경들이 현실과 되게 닮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는 즐거움보다는 그냥 아주 작은 감정? 아니면 그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녹색 현기증 전시 보고 내 왜 이렇게 현기증이 나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꼭 포개어지면은 마치 손뼉을 딱 마주친 것 같은 즐거움이 나한테 다가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비껴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많은 도형들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동그라미만 모아봐요. 근데 그 동그라미조차도 완전히 포개어지는 동그라미는 인생에 없어요. 그거와 나는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닫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하고, 긁어내고 싶어 하고,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포개어질 수 없고, 완전히 닿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또 사람에게서 끌어올리는 욕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하는 그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한 99%는 없는 것 같아요. 1페이지로 막 그려내는 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 순간의 작업과 작업의 화면과 내가 마주했을 때 오는 마찰감인 것 같아요. 그 마찰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가 딱 닿았을 때 들어가느냐 튕겨져 나가느냐의 어떤 문제들, 그게 수정은 다듬잖아요. 그리고 수정은 야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그림이 야생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정글 같았으면 좋겠고, 제 친구가 한 표현인데 내 그림을 보면 햇빛에 타 죽는 느낌이 든대요. 근데 그런 표현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야생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려면은 저한테 수정은 너무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이렇게 망설이고 이런 붓질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일단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저는 저의 풍경이 쾌와 우울을 같이 공존해서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울도 아니고 쾌도 아니고 근데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마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 방식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림 내에서 운율감이 느껴진다고도 느껴져요. 붓질을 할 때 똥똥똥똥 또로롱 할 때는 쾌와 닮아 있어요. 높은 음자리의 뭐 솔, 라와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어둠을 할 때는 늪지 같은 풍경이어서 어둠은 한 덩어리로 표현이 돼요. 그거는 낮은 음자리의 라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쾌와 어둠이 공존하고 그런 방식에서 어떤 붓질의 운율감을 느끼게 하고 그게 저의 풍경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70년대생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삼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애인이랑 헤어지고 실기실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너 또 왜 그러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막 나는 이런 사랑을 원하고 서로의 어떤 밑바닥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냥 나로서 존재해도 그게 긍정이 되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삶을 버틸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랑을 만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야, 너네 시대에 그런 사랑은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너의 그런 사랑은 90년대에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 당시에 내겐 닿지 않을 90년대 사랑이라고 제목 붙인 작업도 있었어요.
작업이 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오른손이면 왼손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사랑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뭐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람과 사람이 느껴야 되는 친절함과 같은 사랑인 거예요. 만약 이거를 그림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 끝난 뒤를 느끼고 사랑이 지나간 자리를 느낄 수 있어요. 저한테 작업은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삶을 견디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담아내는 어떤 발광하는 그릇이다라는 말을 해요. 소중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너무 거창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거창한 단어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뭐 긍정, 뭐 소중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좀 냉소적이거나 허무주의처럼 보여질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정말 세상에 내던져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내던져졌을 뿐인데 의미가 없으면 마치 내 삶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의미가 생기면 그 의미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경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경계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내 삶이 너무 소중해? 그러면은 그 소중이라는 단어에만 갇혀서 다른 경계를 못 넘어가요. 근데 내 인생은 그냥 인생이야. 그냥 나는 태어났고, 그냥 나는 던져졌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는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많은 감정, 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경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내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곳곳에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 곳곳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내가 잘 맞서고 혹은 잘 물리치고 비껴나가기에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림은 내가 이렇게 삶을 버텨나가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를 차지해요. 이거를 할 때는 버텨지니까, 견딜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 즐겁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견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생에도 어떤 모양과 두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저는 그 중심에 발을 온전히 올려다 놓고 서 있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서 있는 모습이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유연함을 자랑하듯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생의 중심에 너른 발에 고른 무게를 잡아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한 예술을 하고 싶어요.